자, 조금 쉬셨죠? 우리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노인보건의료 요구의 특징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 많이 갖고 있겠죠. 예, 그러면 만성질환만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급성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게 875쪽의 맨 꼭대기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급성 상병의 경우는 상기도 질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급성 상기도 있고 나중에 가면 또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것도 알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도 신경통, 소화성 궤양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하실 거고요. 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노인의 질병은 그 질병 과정이 다소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노인의 질병은 특이적이다라고 표현해요. 특이적이다. 근데 여기다 슬쩍 비특이적이다 하면 틀린 겁니다. 특이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맹장염에 걸렸어. 그럼 WBC 수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노인분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특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알아두세요. 통증의 역치가 높아지나 낮아진다. 통증의 역치하면은 요 라인을 기점으로 요 밑에는 감각이 없는 거고 요 위에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럼 노인분들은 통증의 역치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네, 높아진다. 그래서 약간 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이 이렇게 약간 둔해져. 그래서 통증의 역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도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너무 아프면 계속 평생을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아픈 거는 그냥 약간 둔해서 뭐 나 몰랐네, 손 빈 것도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스 같은 거 붙였을 때 파스 오랫동안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스 딱 떼면 물집이 쫙 나요. 그러니까 피부는 그렇게 약해졌는데 이게 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정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내가 참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증의 역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노인을 대하는 방법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호 이런 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건소 가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금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는 적게나 고단백, 저지방식, 그러니까 고단백여야 돼요. 그래서 고기 많이 드시고 그것도 순 살코기를 좀 많이 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선, 간 이것도 저것도 없어. 계란이라도 꼭 드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변비 뭐 이런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쭉쭉 그냥 밑에 한 번쯤 읽어보세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도 보시면요. 그 노인분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시면 분명히 나이트 근무할 때 잘 주무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막 무슨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한 잠도 못 주무세요. 왜냐하면 수면의 단계가 4단계가 있잖아요. 4단계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요 4단계까지 충분히 잘 잔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분들 요 2단계까지밖에 못 주무셔. 그러니까 맨날 귀는 다 들리는 거야. 쿵소리도 들리고 또 누구 애기 우는 소리도 다 들리고 본인은 계속 깨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이 그만큼 얕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잠을 그 인면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이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면하기 어려워서 간신히 인면했는데 또 금샘새 깨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복 있고 목욕. 자, 목욕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힘드신 건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목욕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목욕할 때 꼭 어떤 분들은 들어갈 때 내가 다시 문 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시긴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목욕 시간을 30분 이내로 하고 나서도 푹 쉬셔야 됩니다. 30분 이상은 쉬셔야 이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더라고요. 동물들도 목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목욕하는 게 되게 큰 노동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약물 복용 이런 거 그것 하나 봅시다. 약을 먹으면 젊은 사람들은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보내죠. 근데 노인분들은 약을 먹으면 그 약의 농도가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을 잘 맞지 않으면 약물 중독에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특히 젊은 사람이 먹는 약을 그대로 내가 먹었어. 노인분들이. 그럼 이럴 때는 약물 중독도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말들이 쭉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보시면 되고. 뒤로 갈게요. 이거는 좀 알아둡시다. 체크포인트 보시면 ADL하고 IADL.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소 가면 엄청 많이
보게 되는 게 요건데요. 자, ADL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단계가 혼자서 가능하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0, 1,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혼자서 가능한 게 1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게 2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3점. 결국 ADL의 총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들은 뭐예요? 조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 10가지 항목이 뭔데요? 그 밑에 보이시죠?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등등. 결국 목욕하기가 혼자 가능하다,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IADL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에요. 결국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도구인데요? 전화 사용할 줄 아느냐, 그다음에 외출할 수 있느냐, 또는 그 밑에 보면 시장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금전관리죠. 말 그대로. 그렇죠? 여기도 금전관리가 있긴 하는데 시장 볼 수 있는 건 가서 돈을 주고 제대로 거실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공일에는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바느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못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냥 빨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